은혜 잊고 한국 비난. 일본 찬양하다 결국 또 다시 선 넘은 우크라. 한 대반전. 방산기업 전원 철수 명령. 태도 돌변. 정부가 러시아와 교전 중인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 지원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교전국가에 살상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국내 법규와 충돌할 뿐 아니라 미사일 등 첨단 무기 지원은 운용에 필요한 병력 파견으로 이어질 공산이 큰 탓이다. 군과 정부 안팎에서 나오는 대우크라이나 무기 지원론의 허실을 짚어본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대원 측으로서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더 유연하게 북한군의 활동 여하에 따라 검토해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뒤 유지해온 살상무기 지원 불가 방침을 파병 북한군의 활동에 따라 검토 가능으로 바꾼 것이다. 국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사안임에도 전문가 토론이나 공론화 과정도 없었다. 그렇다 보니 보수 언론들조차 사설이나 기명 칼럼을 통해 정부의 섣부른 입장 변경을 비판하거나 신중론을 편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나라가 현재 교전 중이란 사실이다. 국내에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국가안보를 이유로 무기 수출을 제한하는 법규가 여럿이다. 방위사업법은 국내 방산업체가 국외로 무기를 수출하거나 거래를 하려면 방위사업청장에게 신고하고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위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제평화 안전유지 및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하거나 전쟁 테러 등의 긴급한 국제 정세 변화가 있을 경우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로 인해 외교적 마찰이 예상되는 경우 등이면 방산물자, 무기, 수출을 제한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대외무역법에 근거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중 허가의 일반 원칙을 보면 전략물자 등에 대한 허가는 해당 물품이 평화적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교전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은 이 일반 원칙에 명백히 저촉된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이 결국엔 파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우리 정부에 요구하는 무기의 성격과 관련된 문제다. 앞으로 우크라이나가 지원을 요청할 방공 무기로는 신궁이나 천궁-2 같은 첨단 대공 무기가 꼽힌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지난달 30일 현지 시각 한국방송 KBS과 한 인터뷰에서 한국에 가장 원하는 것은 방공 시스템이라고 했다. 특히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천궁-2는 고도 30에서 40km에서 항공기와 미사일을 요격하는 중거리 대공 무기다. 천궁-2는 미사일뿐만 아니라 장비 부품 시설 소프트웨어 등이 필요한 복잡한 무기 체계다. 천궁-2는 미사일, 발사대, 교전 통제소, 다기능 레이더로 꾸려진다. 실전 배치된 천궁-2위 1개 포대는 발사대 4개와 요격 미사일 32발, 레이더, 사격 통제소로 짜여 있다. 만약 천궁-2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한다면 운용 경험이 있는 한국군 장병과 제조업체 기술자가 우크라이나에 머물며 현지 교육과 운영 유지 정비를 돕는 등 후속 군수 지원을 맡을 가능성이 있다. 규모가 작고 전투에 직접 투입되지 않는 비전투 병력이지만 자위권 차원의 무장이 필요하고 전황 악화 시 이들을 보호할 경계병력 추가 파병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안보 공백 우려도 만만찮다. 천궁-2는 유사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의 핵심 전력이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꾸준히 고도화하고 있어 한국군은 한 발이라도 요격 미사일 확보가 절실한 처지다. 게다가 재고가 없어
우크라이나에 이 무기를 제공하려면 북한 미사일을 막기 위해 한국군에 배치해야 할 무기를 빼내야 한다. 2022년 4월 8일 올렉시 레즈니코우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이 당시 서욱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대공 유도무기 지원을 요청했으나 서 장관은 우리 안보 상황 등을 고려해 제한된다며 거절한 바 있다. 전직 외교안보 당국자는 155mm 포탄도 한국군에는 보름치 비축분밖에 없어 내 코가 석자인 상황이라며 살상무기 지원 검토 방침의 재고를 요구했다. 2. 북한군 포로 문제. 우크라에 맡겨야 한 정부가 나서면 배 함정에 빠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전장에 투입된 북한군 포로를 한국에 송환하지 않고 러시아와의 포로 교환 자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히면서 북한군 포로 처리 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이들의 귀순 문제에 관여해선 안 된다고 거듭 당부했다. 북한이 북한군 포로의 자발적인 한국 귀순을 자국민 납치라고 왜곡함으로써 한국의 국제법적 책임을 제기하며 김정은 정권의 러시아 전쟁 범죄 가담이라는 본질을 가리려 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들이 이같이 우려하는 배경에는 북한과 국내 종북 세력이 한국 정부의 기획 탈북, 즉 납치 공작이라고 왜곡한 류경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 사건이라는 역사가 있다. 지난 2016년 4월 중국 저장성 닝보의 북한 류경식당에서 일하던 종업원 12명은 지배인과 함께 집단 탈북해 말레이시아를 거쳐 한국에 입국했다. 북한은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이들의 집단 탈북을 한국 국가정보원, 국정원의 기획 탈북으로 왜곡했고 국내 종북 세력은 이에 동조하며 북한의 거짓 선동에 힘을 싣고 국내외에서 여론전을 펼쳤다. 류경식당 집단 탈북 사건 당시와 비교하면 북한은 한국이 북한군 포로 문제에 관여할 경우 한국의 국제법적 책임을 강하게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 정권이 지난해 말부터 한국을 동족이 아닌 적대국이라고 규정하고 국제무대에서 한국을 남조선, 사우스 코리아, 이 아닌 대한민국,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이라고 칭하고 있는 것이 그 방증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군 포로의 자발적인 귀순에 응하더라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지 않는 한국 헌법은 국내법일 뿐이고 남북은 1991년 9월 유엔에 동시 가입한 만큼 국제사회에서 개별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접경지에서 북한군 병사 18명이 파병 직후인 10월 14일 일찍이 집단 탈영했다가 러시아 당국에 붙잡혔듯이 앞으로도 북한군의 탈영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포로로 붙잡거나 탈영한 북한 군인들을 러시아와 포로 교환을 위한 카드로 활용할 방침이다. 볼로도미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1일 KBS 인터뷰에서 현재 우리는 모든 국적이든 포로를 전쟁 포로로 대우하며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러시아 포로와 교환할 자원을 늘리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군 병력도 우크라이나인과 교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탈북민 출신인 이민복 북한동포 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장은 1일 북한 용병도 헌법상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다. 따라서 응당 정부나 민간단체는 합리적 충고를 전하고 응하지 않으면 항의해야 할 것이라면서 북한 용병이 포로로 잡히면 6.25 전쟁 때 방공포로 석방처럼 용병 위사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 북한에 돌아가겠다는 포로는 우크라이나 당국 입장대로 처리하면 된다는 의견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외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청한 대북 전문가는 뉴데일리에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를 러시아 측 우크라이나군 포로와 교환하겠다고 해도
한국이 관여해선 안 된다. 탈영한 북한군을 한국이 나서서 귀순시켜선 절대 안 된다. 우크라이나 측에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군 포로를 한국으로 데려가겠다고 이야기해서도 안 된다. 우리가 나서서 북한군의 귀순 의사를 확인하면 북한은 한국이 작전을 펼쳐서 자국민을 납치했다고 왜곡할 것이라며. 교전 당사국인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를 국제법에 따라 송환하든 수감하든 알아서 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군 포로 문제를 우리가 안보에 이용하는 듯한 인상을 주면 전쟁 범죄 가담이라는 본질을 가리려는 북한의 함정에 말려들게 된다며. 북한군의 파병은 북한의 최고 악수이므로 파병하든 말든 그냥 내버려두고 한국은 대북 심리전만 강화해서 북한이 저절로 자폭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한국이 괜히 끼어들다가는 오히려 악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퇴직 후 북한인권시민연합, NKHR, 전환기정의 워킹그룹, TJWG 등 다수의 북한 관련 비정부기구, NGO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각수 전 주일대사, 국제법 박사는 제네바 협약 제118조가 포로는 적극적인 적대행위가 종료한 후 지체 없이 석방하고 송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한국전쟁 6.25 당시 반공포로 석방사건 이후 포로의 의사에 따른 자유송환 이 관행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짚었다. 신 전 대사는 예를 들어 한국 정부가 북한군 포로를 자의적으로 데려오는 게 아니라 국제적 십자위원회 ICRC와 같은 국제기구가 포로의 의사를 객관적으로 확인해서 데려오면 한국 송환이 가능하다. 물론 그렇게 하더라도 북한은 자국민 납치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ICRC라는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기관을 통한다면 한국의 국제법 위반 책임 문제는 해소된다. 포로는 ICRC를 통해 확인된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우크라이나 정부의 신문 과정에서 북한군 포로가 자발적으로 귀순 의사를 밝힐 경우 이들의 육성을 녹음하는 등 근거 자료가 준비돼야 하고 국제사회에서 공인된 기관이 여러 검증 절차를 거쳐 이들의 귀순 의사를 재확인해야 할 필요는 있다.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을 위해서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한국이 송환하는 게 맞다고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물론 한국이 교전 당사국은 아님에도 비밀공작, 코벳액션으로 우크라이나군의 포로 신문에 참여할 수는 있다. 신 전 대사는 이러한 비밀공작 여부를 밝히는 것은 득책이 아니다. 북한 애들의 반발만 불러일으킨다. 전 세계의 모든 정보기관은 다 비밀공작을 하고 있는데 비밀공작을 공개적으로 하는 정보기관이 어디에 있는가? 라고 반문했다.